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8월에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수험생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장시간 실내에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또 어떤 학생들 냉방병을 앓기도 합니다. 짜증만 나고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도 설치고 잘 못 먹는 수험생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대로 먹고 푹 자는 것이 수험 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수험생이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기 통제, 의지력, 이런 것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잘 챙겨 먹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밥심이 일심이다. 즉, 밥의 힘이 일의 힘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이 혈당이 떨어지면은 결국 짜증도 나고 의지력도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 크기는 커도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나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 머리를 쓰면 에너지 소모량은 더 늘어납니다. 이 체중의 2%인 뇌가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데 머리를 쓰면 쓸수록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그래서 혈당이나 어떤 영양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중하기도 어렵고 의지력도 떨어지고 자기 통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통계 자료로 아침 밥을 먹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연구도 있죠. 비행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 18세 무렵의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이 포함된 영양제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부 수감자들에게는 맛과 모양이 같은 가짜 약을 먹게 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네. 교도소 측에는 누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리지 않고 수감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영양 섭취를 개선한 수감자들은 보고된 규칙 위반 사례가 이전보다 3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약을 먹은 수감자들은 6.7% 정도 줄었을 뿐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 관리, 먹는 것 이것은 의지, 자기 통제, 공부뿐만 아니라 행동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아침을 먹지 않은 학생들은 밤 동안 혈당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수업 태도나 학습 능력이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침을 챙겨 먹이면 수업 태도나 학습 능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학생들 중에 점심은 유산균, 무상이든 급식을 실시하지만 이 아침 급식을 주는 경우는 드문데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 이 아침을 좀 해결해주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자는 것이 학업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좀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수면이 중요하면 사실은 혈당 떨어지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자기 통제나 의지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은 이 짜증을 잘 내고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이렇죠. 그래서 잠은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때 사당 오락에서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죠. 물론 잠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8시간이라고 하니까 최하 아무리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야 된다. 이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잠을 잘 때 낮에 배운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지 않으면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르몬 분비나 성장과 기타 여러 가지 정서적 안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당면한 학업 성취도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잠은 꼭 자야 된다. 이런 걸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예를 들면 6시간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것하고 가정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것, 이 개인차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연령상으로 청소년들의 밤은 늦게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청소년들은 늦게 자는 것은 자신이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 등교 시간을 8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오는 데는 그렇게 하죠. 9시 넘어로 등교 시간을 오히려 늦추는 게 학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늦게 자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데 어른들의 기준으로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취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무조건 8시간 이상 자라. 중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6시간 이하를 자라. 하위권 대학을 가고 싶으면 4시간 자라. 이런 식으로 농담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영양관리 그리고 수면관리에 꼭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통제도 훈련을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자기 통제는 이것도 운동처럼 어떤 정해놓고 훈련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 말을 제대로 된 문장하기, 안 쓰던 손 쓰기, 편견 섞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등등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노력하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훈련을 한 사람은 어른이든 아이든 흡연, 음주, 불량식품 섭취, 카페인 섭취, 충동구매, 텔레비전 시청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주부의 경우는 설거지도 오래 쌓아놓지 않고 빨리 해버린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해놓고 평소에 조금씩 훈련하면 이 자기 통제도 나아진다.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